안녕하세요. 양주시 독립책방 라이브랠리의 첫 번째 온라인 콘텐츠 저텐션 라디오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저텐션 라디오는 평소 텐션이 낮은 인간 둘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라이브랠리에 입고된 책을 소개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기획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진행을 맡게 된 폴리와 고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고요고요. 라이브러리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스타그램에 마지막으로 올린 컨텐츠가 작년인 것 같아요. 음, 작년 말에 전시랑 이런 컨텐츠 올리고 아닌가? 아무튼 상당히 오랜 기간 잠수 기간을 좀 가졌어요. 공간 운영 같은 경우에도 아티스트 웨이 운영하는 거랑 화요일에 북앤비어 운영하는 거 이런 정도만 진행이 됐고, 그 외에 이제 라이브러리의 자체 콘텐츠를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1월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푹 쉬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책도 그때 오히려 많이 읽고, 휴식기를 가졌었던 시간이었는데, 생각해보면은 그 시기가 제가 항상 엄청나게 불안한 시기거든요. 매년 일감이 떨어지는 시기? 보릿고개. 근데 항상 그 보릿고개를 불안해하면서 보냈어요. 뭔가 일을 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없는 일도 만들어서 하고 진짜 불안해하고 불안해하면서 보냈었는데 올해 1월은 이럴 바에 그냥 마음 편히 책이나 읽자 하면서 책도 많이 읽고 쉬었던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진짜 한가하게 보냈던 이제 4월이 되고 나서는 뭐 그동안의 일들이 정리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미뤄놨던 것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어요. 사실 공간도 라이브러리 이제 서점도 계속 정리하면서 책장 위치도 바꾸고 메뉴도 정비하고 프로그램도 새로 기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4월이 진짜 시작이다. 4월이 시작이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폴리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생활이 가장 크게 바뀐 계기가 이사여서, 이사 이후로는 일적인 것보다 하루 생활 루틴이 많이 바뀌었어요. 국내 주민분 이렇게 고요님이랑 나머지 한 분이랑 아침 운동도 하고 주말에 반찬도 만들면서. 맞아요. 저희 주말에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반찬 만들기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삶의 질을 좀 많이 올려준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음식을 잘 하는 편이 아닌데 어떻게든 모양만이라도 따라 만들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게 점점 발전하고 있지 않나요? 매주 매주 새로운 걸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걸 하나 배우셨잖아요. 네, 저 오늘 쭈꾸미를 손질을 했잖아요.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비건 선언을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쭈꾸미랑 눈이 마주치는 게 진짜 너무 괴롭더라고요. 이게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 다 만들고 나서 먹어보니까 또 맛은 좋더라고요. 맞아,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삶의 질은 올라가고 있다. 스킬이 늘고 있어요. 예, 네, 생활의 스킬이 생활 올라가고 스킬이 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아침 운동 같은 경우에도 저는 잘 안 지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벌금제가 있는데 네, 벌금이 있는데 이 벌금이 다시 반찬 만들기 재료비로 흘러가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벌금이 아깝지 않다. 하지만 지난주에 갑자기 날씨가 좋아지면서 운동을 가는 그 길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열심히 가볼까? 좋습니다. 한번 네, 함께 해보시죠.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4개월이 빠르네요. 맞아요. 어영부영 지나가는 것 같으면서도 되돌아보면은 참 알차게 지냈어요. 네, 맞아요. 특히 좀 밤샘 하거나 힘들 때 1월에 쉬었던 시간이 자꾸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올 한 해 또 열심히 살다가 한 달 정도는 그렇게 푹 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려면 올해 바짝 벌어야죠. 맞아요. 동기부여가 됩니다. 겨울잠을 우리는 위해서 열심히 모아놔야 해요. 그러면은 우리 올 한 해도 힘내보고요.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책 잠깐 소개하고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텐션 라디오가 선정한 첫 번째 책은 도훈 작가님의 여름 소나타입니다. 표지에 있는 작가 소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모든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사람, 두 고양이의 집사. 어떤 것도 저 혼자 붉어질 리 없음을 믿으며 오늘도 햇볕과 바람을 맞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작가 소개 보고 책을 읽다 보면은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고양이의 집사이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혼자서 이루어지는 거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혼자서 겪는 그런 감정의 변화 이런 것들이 상충되는 느낌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걸 사랑하고 고양이와 함께 있지만 어느 한켠에 우울함, 외로움 그런 것들이 묻어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의 특징이 작가님이 쓴 여러 가지 예쁜 문장들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책의 전체적인 이야기나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파트별로 어떤 문장들이 좋았는지 이야기 나누면서 전체적인 평이라고 하지 맙시다. 그냥 전체적인 감상을 그냥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폴리님은 어떤 문장이 제일 기억에 남았나요? 저는 초반에 문장이 장대비같이 나에게로 쏟아졌다 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일단 제목과 너무 잘 어울리는 문장이었고, 그리고 나에게로 쏟아졌다 라고 하는 게 우산 준비할 틈이 없이 무방비한 상태로 맞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시원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당황스럽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무방비하게 맞는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보시면 이 문장이 나온 게 앞에 이 작가님께서 크게 감동한 문단이 나오고 그다음 이 문장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 다음에 봄에 대해서 묘사한 것도 좀 좋았어요. 27페이지에 보면은 내게 봄은 일렁이는 혼돈이었다. 어여쁜 혼돈. 꽃잎이 팔랑거리듯 어지러이 시야를 수놓는 혼돈의 계절이었다. 긍정도 부정도 어울리지 않는 시절이었다.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도 봄은 항상 혼돈이었던 것 같아요. 이 표현이 진짜 공감이 많이 갔었어요. 우리가 1월이 시작이라고 하지만 항상 새 학기는 3월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1월보다는 한 해의 시작이 3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 3월이면 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3월도 너무 추워요. 지금 너무 추워요. 맞아요. 지금 4월인데 너무 추워서 난로를 안에 넣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봄이라는 계절은 우리가 상상할 때에는 따뜻하고 뭔가 반짝반짝한 그런 계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또 춥고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폴리님한테 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방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정말 멀리서 보는 게 희극인 계절인 것 같아요. 봄을 탄다고 하는 말이 외로워하는 걸 봄을 탄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뭐랄까 되게 그 풍경 시각적이고 풍경은 되게 아름답지만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하고 외로운 계절인 것 같아요. 저에게 봄은.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가을 탄다, 겨울 그쵸. 탄다, 겨울 탄다나 뭐 여름 탄다라는 말은 없지만 뭔가 그 계절에 뭔가 그런 얘기가 나왔을 환절기 때 때 유독 많이 붙네요. 그렇네. 환절기라 그런가 봐요. 그럴 수 있겠다. 그쵸. 뭔가 날씨가 변함에 따라 싱숭생숭해주고. 외로움을 타게 되는 건가요? 그쵸. 네. 더 동네 친구로서 더 자주 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소개하고 싶으신 문장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 내 아침의 소리들은 귀하다. 소중한 것 투성이다. 내 사랑하는 존재들의 소리다. 이 부분인데요. 오늘 되게 이게 또 와닿네요.
오늘 저희 집 공주 강아지가 미용을 하는 날이었어요. 미용을 하는 날이었는데 다녀오니까 집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평소 저를 반겨줘야 되는 강아지가 없고 아침이 갑자기 통으로 허전해져서 이 아침의 소리들이 귀하다라는 말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제 아침의 소리가 뭐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예쁜 말을 하지 않지만 요즘에는 제가 깨우느라 바쁘긴 한데 이제 저희 아들이 지금보다 말을 못했을 시기에 저보다 먼저 일어나면 저를 깨우면서 엄마 아침이에요, 해가 반짝반짝이에요 이랬거든요. 근데 이 말이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지금까지 재준이가 했었던, 저희 아들이 했었던 말 베스트 3 정도에 들어가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정말 어록이 많은 친구죠. 그쵸. 근데 지금은 자꾸 귀여우니까 그러려니 하고 뭔가 귀엽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점점 미디어 언어를 쓰고 있죠. 네,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어서 미디어 언어를 쓰고 있는데 오늘 이제 했던 말 중에 응 아니야 했는데 이게 과연 그 억양을 제대로 살리잖아요, 이 친구가. 맞아요. 어떻게 그러지?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 가고 이제 중학교 가고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이 요즘 막 드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나의 베스트 아침의 소리는 재준이의 엄마를 깨우는 소리였다. 갑자기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왜냐면은 이후에도 이만큼 예쁜 말을 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맞아. 그건 확실히 있어요. 진짜 이 이후에 그런 예쁜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친구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아쉽네요. 그러게요. 더 많이 말 시킬걸. 또 어떤 부분이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35쪽에 필요한 때마다 꾸는 꿈으로 저장해 두었으면 시간을 빨리 돌리고 싶을 때, 시간을 버티지 못하겠을 때, 차마 살 수 없을 때, 이 부분인데요. 사실 살다 보면은 힘든 순간이나 아니면은 교장님의 훈화 말씀이라던가 아니면 버티기 힘든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기억이나 그런 꿈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최근에 꾸는 꿈들은 너무 현실적이에요. 그냥 현실이 힘들면 그 힘든 현실이 온전히 반영이 돼서 같은 사건을 2번 겪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같은 현실 같은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자고 일어나면 쉬고 개운한 그런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뭔가 인생 2회차 피곤하네요. 네,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보면서 나는 그럼 어떤 꿈을 저장을 하고 살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1월에 휴식을 했었던 그 시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처음 이 책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비가 막 내리는 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내 자신이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상황을 꿈꾸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번 1월을 딱 그렇게 보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1월의 그 시기를 좋았던 기억으로 저장을 해놓고 꿈에서도 보고 힘든 시간에도 다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폴리님에게 저장해놓고 싶은 꿈이 있나요? 저의 꿈은 꽤나 폭력적이어서 이게 뭐 예쁜 꿈일 거야 버티지 못할 때 꺼내봐야 할 텐데 저의 꿈은 아까 2회차 피곤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거기서 스트레스를 풀고 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폭력적으로? 네, 상당히 폭력적입니다. 한편으로는 평소에 많이 긴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에게 꿈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느 한쪽이라도 해소가 돼서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저에게 결핍이 뭔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요. 그러면 그 다음 문장 또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25쪽에 고독의 터널 속에서도 존재는 또 다른 존재에게 무한한 위로가 되기도 한다. 라는 문장이 좋았는데요. 존재라는 게
나한테 위로가 되는 존재가 뭔지 이제 저도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희 집에 동물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라이브러리에만 해도 4마리의 고양이들이 있고, 집에는 커다란 멍멍이가 1마리 있고, 그리고 인간도 저를 포함해서 3명이고, 그래서 대식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생각보다 이 친구들을 케어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좀 많기는 해요. 뭐 밥을 주더라도 물을 주더라도 뭐 응가를 치우더라도 진짜 많은 시간이 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을 때 좀 위로가 되는 건 온전히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친구들이어서인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친구들이고, 그만큼의 말은 통하지 않지만 주는 따스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 따스함을 한번 느끼고 나니까 중독되는 것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약간 그때 그 위로를 다시 받고 싶다는 마음, 그게 일상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커져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렇게 대식구가 살게 되었는데, 동물이 주는 위로나 동물이 주는 감정이라는 게 진짜 한결같잖아요.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처럼 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한결같음이. 이게 위로라는 게 사람과 사람 간에서 이 말로 하는 위로로 충족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갓난아이를 돌본다든지 동물을 돌볼 때 느끼는 그 위로를 사실 내가 해주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더 위로를 받는다는 이 느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 모든 생활은 저희 집 작은 강아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사료를 사더라도 이 친구한테 더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좋은 거 사주고 싶고, 돈을 쓰는 건 나지만 행복 또한 제가 느끼고 있다는 게, 돌본다는 느낌이 그거인 것 같아요. 사람은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장을 하고 말대꾸를 하고 부모님과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독립의 과정에서 부모님이 상실감을 많이 느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 주는 감성적인 부분은 정말 인간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저희 고양이들이 이제 8살인데 사실 아직도 애기 같잖아요. 그럼요. 시간이 다르다는 것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흘러가는 시간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게.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기 전까지는 10년은 정말 긴 시간이었는데 10년이 후다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직도 아기 때 모습이 생각나는데 위로의 대가가 좀 크네요. 그런 것 같아요. 46쪽에 폴리님이 좋다고 했었던 문장 중에 무엇이 내 활기가 될까? 펄떡이며 뛰는 심장은 어디로 간 걸까? 이 활기라는 게 보통 일적으로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래 희망이 없었거든요. 이 일적으로 내 활기나 펄떡이는 심장을 찾을 수 없으니까 자꾸 취미나 생활에서 찾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보고 제가 살아있다고 느낄 때가 언제일까 보니까 맛있는 음식, 재미있는 전시, 예쁜 카페로 나 혼자 가기, 생활 속에서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았어요. 고요님의 활기는 무엇인가요? 저도 제가 되게 이른 나이에 이제 창업을 했잖아요. 2014년에 첫 창업을 했으니까 정말 어린 나이에 창업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뭔가 방학 같은 느낌의 휴일이라던가 그런 걸 좀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1월이 진짜 특별했던 시기였고, 항상 뭔가 안 하면은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하는 일들은 점점 똑같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더라도 다른 작업물이지만 결국에는 같은 방법론을 가지고 접근해서 결과물을 만들고 하는 과정 안에서 좀 지치기도 하고, 그런 순간순간을 겪으면서 좀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는 일에서 활기를 찾는 이었는데 이제 일에서조차 활기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목표가 없고 약간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는 이제 비전 없이 하는 일에 어떤 의미가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일이 일이라서 하는 거지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좀 무시했던 것 같아요. 무시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의미도 두지 않고 그냥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치부해버린 느낌? 그래서 한동안은 진짜 이 생각에 많이 스스로 그냥 충격을 주고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일도 하기 싫어지고 뭘 해야 할까 고민하게 되고 했는데 또 아이러니하게 최근에 이제 우리가 같이 활동하는 그룹을 또 하나 만들었잖아요. 네, 그쵸. 네, 그 그룹을 만들고 나서 거의 뭐 매일매일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일에서 활기를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이제 내가 활기를 잃었던 그런 일에서 벗어나 또 다른 일에 접하고 나니까 또 이건 또 새롭고 이건 또 즐겁고 약간 그런 생각에 좀 두근두근 펄떡이는 심장 약간 그런 것들이 다시 돌아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한동안 멈춰 있었지만 이제 라이브러리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새로 기획하고 독서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상상하면서 좀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게 그나마 저를 좀 활기 넘치는 사람으로 넘치진 않아요. 네, 활기가 그래도 조금 묻어난 저희는 사람으로 저텐션이니까요. 좀 묻어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쉽긴 해요. 이 펄떡이면 뛰는 심장 했을 때 저는 먼저 떠올랐던 게 흔히 말하는 덕질이거든요. 뭔가 어떤 존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애정하고 파고들었던 경험이 창 시절 이후에는 없어서 이게 좀 아쉽긴 해요. 저는 살면서 무언가를 덕질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진짜 그 무엇도 그렇게까지 막 좋아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을 덕질한 게 아닐까요? 아, 이 펄떡이며 뛰는 심장 하니까 일본 드라마 중에 이제 호타루의 빛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건어물요. 건어물 네. 맞아요. 되게 네, 옛날 용어긴 하네요. 드라마예요, 드라마. 맞아, 그쵸. 네, 드라마도 근데 옛날 거고. 이 이제 연애도 귀찮고 모든 게 다 귀찮은 이 여자가 집에 놀러 온 고양이가 짝꿍이 생긴 걸 보고 나서 아, 나는 언제 심장이 두근거렸더라 이러면서 상상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아, 맞다. 지하철역 계단을 올랐을 때 그때 정말 두근거렸지 하면서 이제 막 웃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으로 두근거림과 신체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두근거림과 그런 이 얘기가 갑자기 왜 생각나냐면 최근에 운동 갔잖아요 우리. 네.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너무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근거렸습니다. 좋았습니다. 심장은 어쨌든 일정 수치 이상 두근거려 하나 봅니다. 너무 저텐션이라 그런가 봐요. 맞아. 텐션을 좀, 근데 텐션을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동안은 했었어요. 너무 낮고 변화가 없으니까. 근데 이보다 텐션이 높은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약간 기빨림을 느끼면서 이게 내가 추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맞아, 이게 재능의 차이이기도 하고 나 이게 나다라고 인정하는 편이 그게 나을지도 네.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죠. 근데 바로 얼마 전에는 저의 이런 텐션이 미안한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에너지를 주고 저한테 관심을 가지는 만큼 저도 이렇게 맞장구를 칠 수도 있는데 이것조차 안 되니까 나의 사회력이 여기까지인가 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이게 고집 부리는 것 같다? 하라면은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고집 부린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또 저는 제가 그냥 대표자고 제가 일을 하는 동안에 여러 사람을 만나는 일들이 너무 나의 일로 당연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싫다는 게 뭐 사람 만나기 싫어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안에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을 하고 그냥 내가 잘하는 일을 더 잘하고 싶은데 약간 그런 생각들?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맞아요. 1인 기업이니까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팀이 생겼잖아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대단해요. 네. 나는 못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더불어 사는 세상이다. 역시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고 책에서도 네. 언급돼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안에서 구석탱이에서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나가서 이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람 만나고 맞아요.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처음에는 떠넘기는 건가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들은 그걸 정말 좋아해요. 제가 그렇게 애쓸 시간 동안에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못하러. 맞아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저는 흔들리는 들풀들은 저리도 아름다운데 흔들리는 사람들은 어째서 굳어만 있어야 하는지. 이 문장이 모든 사람한테 해당될 것 같아요. 저희 나라는 특히나 이력사항에 1, 2년 공백기만 있어도 그 시기를 증명해야 하는 쉼을 허락하지 않고 꾸준히 심지어 쉬는 동안에도 대외 활동을 해야 하고 뭔가 나의 활동은 증명해야 하는 그런 흔들리는 시기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 흔들리는 사람을 굉장히 한심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좀 아쉬워요. 저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하니까 뭐 위대한 사람 같아 보이네. 그냥 제가 지금까지 밟아온 길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되게 일반적인 길이었다가 창업이라는 걸 선택하면서 주변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선택을 일찍 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흔들리기도 많이 흔들리고 제가 지금은 이제 계속 디자인을 하고 있지만 그냥 대표자로서 기획을 하던 시기에 아는 분이 저한테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 너랑 같이 하는 저 친구들은 만약에 이 사업이 망하더라도 다시 어딘가에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어. 근데 너는 못할 거야. 왜냐면 너는 대표였고 기획자였으니까. 뭐 하나 완성된 형태의 컨텐츠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름 있는 무언가를 남기지 않고는 기획자는 자 포트폴리오로 쓰기도 애매해. 거기다가 대표였다고? 그러면 맞아요. 대표는 잘 뽑아주지 않지. 왜냐면 다시 뭐 기회가 생기면 자기 사업하려고 할 텐데 누가 대표를 쓰겠냐. 뭐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저는 어렸던 시기인데 그런 흔들림조차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게 현실인가? 약간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아니다. 뭐 어차피 내가 선택한 이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길이면 그냥 출렁다리 건너듯이 즐겁게 건너자. 약간 그런 생각도 좀 그 말 들으면서 오기를 부리는 마음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더할 나위 없이 흔들렸고 흔들리면서도 즐거웠던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인정되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희 이제 전체적으로 책 감상을 조금 나눠볼까요? 네, 좋습니다. 폴리님은 이 책 읽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혹은 더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 책이 전반적으로 우울하고 씁씁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우울하다는 걸 우울하다라고 말고 작가님께서 최대한 많은 다양한 말로 표현하려고 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특이한 표현도 많았고 그런 점에서 좋았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감정 표현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우울하다가도 또 조그만 거에 금방 기뻐하세요. 엄청 기쁨에 대한 묘사를 또 섬세하게 잘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자신의 우울한 감정을 직시하고 이걸 글로써 풀어나갔을 때 또 작은 걸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 이 책을 읽는데 어렵지 않았던 이유가 그거인 것 같아요. 한없이 우울하기만 했다든지 우울하다라고 하나의 글로만 표현했다면 보는 저로서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일단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냥 차분한 느낌이 드는 게 참 좋았고 근데 이제 그 분위기를 이 분위기가 어디에서 이제 나올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책 제목이 여름 소나타였잖아요. 근데 이 여름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름이라고 하면 기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계절감이 있잖아요. 일단 비가 오고 아니면 덥고 축축하고 눅진눅진 약간 그런 시간들.
근데 또 그 안에서도 계속 눅진눅진하고 축축하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햇빛이 비 오고 나서 이제 햇빛이 비쳤을 때 약간의 청량감을 느낄 수 있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한 권에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분 좋은 순간에 혹은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마주했던 순간에 적었던 것, 내용들은 마치 비가 오고 난 다음 날 화창하게 개인 하늘 보면서 뭔가 날씨 좋다라고 얘기하는 약간 그때의 감성을 담기도 했고, 또 지금 이 불안함이 어떻게 보면 불안함과 이 우울감이 이 작가만의 그러한 고유한 감성이 아니라 나 역시도 그렇고 또 모두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냥 사람들, 젊은 친구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이제 가을은 올 것이고 이 계절도 지나간다 하는 메시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드라마나 미디어를 보면은 여름 하면 청춘이 바로 연결되잖아요. 근데 저는 청춘 드라마나 그걸 못 보거든요. 똑바로 마주하지 못하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사실 청춘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잖아요. 저 역시 그런데 여기서 묘사되는 여름이라는 그 혼란의 시기, 흔들림의 시기가 제가 생각하고 느끼는 청춘이라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특히 창작자로서 느끼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가고 있으면서 막 철부지다, 너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 수 없다, 그런 말들이에서 창작자로서 또 같이 느끼는 게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이게 최근에 그 신성한 이혼이라는 드라마를 정말 즐겁게 보고 있는데, 원작이랑 다르게 이제 이 신성한이라는 변호사가 음악을 전공하고 피아노를 쳤던 사람으로 나와요. 피아노를 치다가 이제 동생의 죽음, 그리고 그 전에 동생의 이혼에 뭔가 미심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법을 공부하고 그 비밀을 캐가는 내용이 이제 드라마에 나오거든요. 근데 음악을 전공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특정한 상황이나 사건을 마주했을 때 어떤 한 음악으로 그걸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나오는데, 얼마 전에는 이제 본인은 한 명이고 이제 상대의 변호사는 6명인 이런 상황에서 가능하겠냐, 괜찮겠냐 물어보는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베토벤 이야기를 해요. 베토벤 이야기를 하면서 베토벤도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튼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책 보면서 이런 음악적인 요소와 현재 상황 혹은 에피소드 이런 구성이라던가 아니면 본인의 일상 속에서의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까지도 조금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달리 나의 일상이나 다른 부분들을 표현할 방법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딱히 제가 가진 재주 안에서 뭐가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아무튼 네, 저는 그러니까 뭐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뭐 아티스트 웨이 하면서 모닝 페이지 작성하고 그런 것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풀고 해소하고 있지만, 그 외에 취미나 뭔가 배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런 부분들에서 했어요. 맞아요. 외국어를 공부하듯이 저희가 디자이너들끼리 모이면 디자이너 용어를 이야기하고, 또 작가분들끼리 모이면 그들만 또 단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취미가 많고 어떤 한 분야에 열정적으로 쏟아냈을 때 외국어가 영역이 넓어지듯이 사용하는 언어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는 이제 그와 관련된 유머들이 있잖아요. 개그. 그들 그쵸. 사회. 네. 그들 사회 안에서 은어. 네, 먹히는 그런 것들처럼. 근데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그 유머는 멋있어 보여야 되는군요. 멋있어 보이지 않는데 이건 좀 있어 보인다. 멋있어 보인다. 아니에요. 전혀 개발에 대해 모르는 사람 봤을 때는 그냥 웃는 건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다. 오늘 이렇게 도훈 작가님의 여름 소나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프로젝트를 작년부터 준비하면서 이런 식으로 녹음한 게 정말 여러 번이잖아요. 그때는 짧은 기간 내로 녹음을 해서 못 느꼈는데, 오늘 녹음 전에 다시 읽어보니까 또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끝이에요? 네.
감성이. 네. 새로웠습니다. 저도 이게 작년부터 준비했던 프로젝트인데 사실 유튜브로 처음에 올리려고 편집을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순간순간에 이제 맞는 편집이나 이런 한 편을 만드는데 일단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방법을 바꿨죠. 이제부터는 이름처럼 정말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게 올리자. 그래야 우리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거를 하게 되었는데 목표는 일주일에 한 편씩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아, 네. 그 속도에 맞춰서 우리 책도 빨리빨리 읽고 할 얘기 남겨놓고 해야 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뭐 해봐야죠. 가능한 이제 우리도 익숙해지면 가능한 편집 없이 바로 그냥 한 큐로 올릴 수 있도록 그럼 뭐 생방송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언젠간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선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작가님이 책에 남겨놓은 메모 때문이었는데요. 리스트의 위안을 들으며 함께 즐겨달라고 메모를 남겨주셨었어요. 근데 이거를 소개를 하고 싶더라고요. 2023년 4월의 저텐션 라디오 리스트의 위안을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텐션 라디오였습니다. 안녕.